안녕하십니까. 이벤트 버지팅 앤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 저학년 때부터 배웠던 마이스 산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주체, 형태, 목적별 행사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기관, 기업별 업무, 마이스 기업에 대한 구분 및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건데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익스비션 이 네 개의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죠. 기업 회의, 보상 관광, 컨벤션, 전시 이 네 글자의 그 앞단어를 딴 이제 조합인데요. 줄여서는 비즈니스 관광인 BT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 관광 산업과 다르게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가 훨씬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실 때 어느 정도 지출의 예산이 한정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음식이나 아니면 숙박 같은 비용을 좀 아껴서 다른 쪽에 투자를 한다든지 비용이 어느 정도의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기업 페이, 그러니까 기업 마이스 쪽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기업에서 이제 그 비용을 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숙소도 기업에서 이제 인정해주는 그 숙박료에 맞춰서 이제 호텔에서 보통은 다 대부분 주무시고요. 그 외에 식사하고 이런 부분, 뭐 이제 움직이시는 이제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을 아낄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소비하는 금액이 일반 개인 관광보다는 마이스 산업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스 산업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나가시겠지만 행사를 한번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뭐 진행하는 스텝의 역할이든 통역의 역할이든 그걸 이제 또 벗어나서 이제 부대 시설에 이제 필요한 인력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용 창출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연관 산업들이 발전을 하겠죠. 뭐 관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예전에는 이제 정식적으로 하지 않았던 서핑에 대한 이제 엔터테인먼트적인 인프라라든지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파생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도시가 마이스 산업이 이제 황금알을 넣는 거위다. 황금알이다. 뭐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스 산업도 이제 원래 관광 산업이라고 둘이 뭉실하게 뭉쳐있던 거를 좀 그 마이스 산업이라고 단독으로 빼서 이 산업에 대해서 지원과 그리고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흔히들 마이스 산업, 마이스 업체라고 하면 행사를 하는 업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행사들도 이제 분류가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주체에 대한 분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형태에 대한 분류, 그리고 목적에 대한 분류가 있을 건데,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이제 각각에 맞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체 측에 따른 분류입니다. 주체는 말 그대로 이제 행사를 주도하고 계획하고 예산을 이제 돈을 내는, 그러한 이제 그 하는 뭐 기관이나 기업을 이제 주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체에 따라서 이제 공공 이벤트, 기업 이벤트, 사적 이벤트 이렇게 나눠집니다. 공공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공공 이벤트는 아무래도 공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정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류는 무료 행정형, 유료 경영형이 있습니다. 무료 행정형 같은 경우는 이제 참가자가 무료로 이제 참가를 해서 이제 그 행사에 참가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유료 경영형은 아무래도 참가자들이 돈을 내고 이제 참가를 하는 형태로 참가비를 받으면서 이제 뭔가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뭐 그 상금이라든지 이런 경연대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조금 더 행사를 구성을 알차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가 이벤트, 지역 이벤트로 나눠지는데요. 국가 이벤트는 말 그대로 이제 국가에서 중요하게 하는 뭐 예를 들면 작년에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부산에 있었죠. 이거는 이제 뭐 도시가 주체가 아니라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이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국가 이벤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역 이벤트는 그 외에 이제 뭐 부산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지역 이벤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산은 사실 이제 뭐 현업에 있다 보면은 공공 이벤트의 이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매출의 거의 한 80, 70%는 이제 정부 공공기관의 매출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뭐 다음에 이어지겠지만은 부산에 이제 기업 이벤트를 할 만한 큰 기업들이 많이 부재를 하기 때문에 공공 이벤트에 많이 의존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 이벤트입니다. 기업 이벤트의 주체는 당연히 기업이 되겠죠. 예,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갤럭시 뭐 노트 뭐 10이 나왔다. 아니면 갤럭시 S 20이 나왔다.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 곳곳 스팟에 이제 그러한 이제 프로모션 하는 부스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외에 뭐 신제품 발표회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PR형, SP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PR은 이제 Public Relation의 약자이고요. 불특정 다수에게 말 그대로 그 제품 또 그 기업의 보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호감의 이제 기업이나 또는 호감의 제품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하는 행사가 이제 PR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SP형은 뭐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뭐 풀어서 들어보시면 되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세일즈 프로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갤럭시 S20 20이 나왔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거점에 이제 팝업 스토어를 차리고 이제 뭐 홍보도 하면서 이제 구매에 연결되게끔 한다든지 그 외에 이제 뭐 외제차 같은 경우도 벤츠나 고급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좀 럭셔리한 그런 베뉴를 찾아서 거기에 이제 차를 이제 전시해 놓고 시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탔을 때 구매 의사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이제 SP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풀었으면 이제 문화 공공형과 판매 촉진형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권은 기업 이벤트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갤럭시 이제 신제품이 나왔어요. 뭐 S20도 나오고 이제 뭐 플립도 나오고 다양한 것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갤럭시 S20을 전국에 홍보하는데 비용을 든다. 그러면 얼마 정도 줄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게 아마 저도 이제 뭐 대략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많게는 100억 정도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벤트의 성격은 예산에 한정적이다 보다는 이제 다른 이제 경쟁사의 경제 제품과 차별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은 비용을 어떻게 들여서 그 이미지 브랜드에 선점 우위를 서는 게 목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이제 뭐 모토쇼에 참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반 전시에 이제 그 부스를 운영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문화 공공의 형태로 여기서 수익은 나진 않지만 사람들에게 인식을 제고한다라는 형태로 이제 기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다음으로 이제 사적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적 이벤트는 말 그대로 개인 또는 단체가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뭐 친목 컨벤션 스포츠 문화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어떤 기업의 회장님의 생신이다 하는 경우를 되게 화려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뭐 자기 직원들이나 이제 거기 시설에 있는 엔지니어로 하기에는 만족을 못한다 하는 경우에는 사적 이벤트를 맡길 수가 있고요. 뭐 그 외에 아주 작게 보면은 이제 뭐 돌잔치 이런 것들도 다 사적 이벤트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 따라서 공공 이벤트, 기업 이벤트, 사적 이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점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형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시, 컨벤션, 문화, 판촉, 스포츠, 지역 이벤트 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있겠죠. 전시는 말 그대로 이제 박람회인데 뭐 국제 박람회, 업계 전시회, 신제품 발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는 이제 모토쇼, 뭐 드론쇼, 뭐 이렇게 백스코에서 전시회 형태로 열리는 게 전시형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벤션은 이제 말 그대로 회의입니다. 국제회의, 뭐 국내회의, 그리고 뭐 행정적인 회의, 뭐 기업회의, 사적회의. 그래서 회의하는 게 이제 다 컨벤션이라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굉장히 크게 있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이게 컨벤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 이벤트는 이제 음악, 예술, 영화제, 과학, 기술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뭐 부산 아트쇼나 부산 국제 영화제를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리고 판촉 이벤트는 이제 기업 판촉 활동 및 상품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갤럭시 뭐 신제품 프로모션이라든지 뭐 제네시스 차량이라든지 그 외에 뭐 보험이나 그 외에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뭐
창업에 관련된 이제 설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판촉 이벤트로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 이벤트는 뭐 올림픽이나 뭐 저희 뭐 이제 프로리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도쿄 올림픽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취소가 된다고 하죠. 뭐 이렇게 메가 이벤트적인 스포츠는 이제 올림픽이나 뭐 이제 동계 하계 뭐 올림픽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뭐 피파나 월드컵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이런 부분들 운동을 가지고 하는 이벤트들은 다 스포츠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이벤트는 전통 축제 및 장작 축제, 거리 축제입니다. 그래서 광안리 어방 축제나 아니면은 대저 토마토 축제 등의 이제 지역 축제가 아무래도 뭐 지역 이벤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요즘은 전시형 이벤트, 뭐 컨벤션 요 두 개를 합쳐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한아세안 정상회담이나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이제 IDF 뭐 국제 당뇨학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의가 주지만 거기에 오시는 참가자분들에게 노출을 원하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홍보를 해야 되는 뭐 그 지역 그 나라에 이제 관련된 이제 제품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전시회까지 같이 해서 요 두 개를 좀 섞어서 같이 융합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축제 이벤트를 개최 기간별, 프로그램별, 개최 목적별, 자원 유형별, 실시 형태별 총 5개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 행사가 이제 개최 기간은 뭐고, 프로그램은 뭐고, 개최 목적은 뭐고, 자원 유형은 뭐고, 실시 형태별로 봤을 때는 뭐다. 뭐 이렇게 이제 5개의 이제 목적에 맞게끔 구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최 기간은 말 그대로 이제 주체가 어디 있는지, 뭐 지역 자치단체의 주체의 뭐 행사인지 아니면 민간단체 주체 행사인지에 대한 구분인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제 정통 문화 축제인지 아니면 예술 축제인지 뭐 종합 축제인지 뭐 그 여기에 없는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거 위주인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개최 목적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이 주민 화합의 축제인지 아니면 문화 관광적인 축제인지 아니면 산업의 축제인지 뭐 특수 목적 축제인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축제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축제라고 들으면 되게 카니발스럽고 뭔가 이제 좀 지역 축제의 형상을 많이 떠올릴 것 같은데요. 이 축제라는 단어를 그냥 행사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 유형별입니다. 그 행사에 이제 그 주제가 무엇인지 자연이 이제 주제인지 아니면 뭐 조형 구조물, 생활용품, 역사적 사건, 뭐 역사적 인물, 음식, 전통 문화 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뭐 이제 뭐 베이비 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그 유아용품, 유아용품이죠. 유아용품의 자원을 가지고 하는 그 행사다, 축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실시 형태별로는 이제 뭐 축제, 뭐 지역 축제, 카니발, 축연, 퍼레이드, 가장행렬 등이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뭐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업 전시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시회와 박람회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구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전시회는 이제 전시 목적별에서 교역 전시인지 감상 전시인지 뭐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교역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이제 거래가 이제 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무역 상담회가 있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철도 물류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가 이제 국가가 국가 또는 이제 기관과 기관, 기업과 기관 아니면 개인과 개인이 이제 뭔가 교역을 위해서 교역의 목적으로 오는 게 교역 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상 전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미술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품 전시회나 문화 유산 전시회를 이제 감상 전시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최 주기별입니다. 뭐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뭐 카토리엔날레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2년에 한 번 하면은 비엔날레인 거고요. 그리고 3년에 한 번 하면은 트리엔날레인 거고요. 4년에 한 번 하면 카토리엔날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거는 보통 애뉴얼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행사가 매년 개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년에 이제 분기별 뭐 4번 되는 이제 행사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 단어들은 이제 이게 그 프랑스 어원이 이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예술이나 이제 그러한 카니발적인 부분에서 이 단어들을 많이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비엔날레라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예술 전시회도 있죠. 그런 부분은 이제 2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부산 비엔날레라고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시 주제도 앞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제 뭐 상통한 내용인데요. 주제가 이제 뭐 정치인지 경제인지 사회인지 문화인지 예술인지 뭐 기타 등등등 이렇게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따라서 이제 주제가 어떻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BI라고 있습니다. 예, BI라고 있는데 여기서 인정한 박람회인지 아니면은 뭐 종합 박람회인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분한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이건 좀 메가 이벤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BI의 비인주는 이제 그 국제 박람회가 있고 전국 규모 박람회가 있고 지방 박람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 주제별로는 이제 인간, 자연, 과학, 환경, 평화, 생활, 기술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메가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제 엑스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BI 인준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인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박람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 이벤트입니다. 회의 이벤트도 이제 대규모인지 소규모인지 이렇게 규모로 나눠지고요. 개최 조직이 뭐 협회인지 기업인지 뭐 교육 연구기관인지 이건 이제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똑같이 나눠지겠죠. 그리고 회의 주제도 역시나 어떠한 주제로 하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개최 지역별은 이제 뭐 지역회인지 국내회인지 국제회인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게 상통한데 이제 어떠한 구분으로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 이벤트도 이제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경쟁이 있어서 이제 경연대회의 이제 형태로 가는지 아니면 이제 그냥 경연은 없이 그냥 자기의 성과를 발표하는 발표회인 건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좋아하시는 이제 가수들 오고 아니면은 뭔가 공연이 있는 이제 그런 감상의 콘서트인지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스포츠 이벤트도 이제 상업성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프로의 경기인지 아마추어 경기인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참여 형태는 이제 관전하는 스포츠, 선수로 참여하는 스포츠, 뭐 교육에 참여하는 이벤트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 이벤트도 이제 개최 목적과 실시 형태로 나눠진다고 하고요. 정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희 또 총선이 있죠. 뭐 전당대회, 정치연설, 군중집회, 후원회 뭐 이뿐만 아니라 정치도 하나의 이벤트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도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정치의 판 그리고 총선에 대해서 방향이 되게 조금 불확실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축제, 하나의 행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생일이 있고 뭐 결혼기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규칙적인 거는 뭐 여러분들 친구들 불러서 하는 파티, 뭐 축하연, 뭐 특정 모임 등이 있겠죠. 그래서 작게 보면 이러한 이벤트, 사람이 모여서 뭔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다 행사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스 산업의 조직별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을 주고 일을 하고 이 개념보다는 이제 마이스에 관련된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어떻게 각 카테고리별 이제 그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먼저 정부 공공기관은 마이스에 관련된 이제 기관은 이제 뭐 부산시에 있는 이제 관광 마이스과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부산관광공사, 뭐 컨벤션 뷰로,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 그리고 조직위원회 등이 있겠죠. 뭐 축제조직위원회를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회의 기구 마케팅을 하는 곳이 이제 이 정부 공공기관 중에 하나가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뭐 컨벤션 뷰로가 이 역할을 담당을 했는데 부산관광공사 생기고 나서 이제 컨벤션 뷰로 팀이라고 안에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 부서에서 이제 큰 이제 대륙을 돌거나 아니면은 이제 큰 행사가 있으면은 그쪽에서 먼저 부산에서 하는 게 어떠냐, 부산에 하면 이런 이점이 있고 이러한 이제 인프라가 있다라고 가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공개 이제 PT를 해서 부산 쪽으로 유치해 오는 역할을 이제 뷰로팀에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PCO, PU 업체 행사 유치 지원을 이제 기관에서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전시회를 저희 회사가 주최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한 적도 있고요. 할 때는 아무래도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같은 업체가 하기 꺼려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산시나 그 백스코에서 이러한 이제 의견을 가지고 처음 이제 민간 주관 전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대관비를 뭐 안 받겠다, 아니면은 정말 일부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를 많이 없애주면서 계속 시도하게끔 이러한 이제 지원 제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요. 이제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이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저희 마이스 업계에 취업을 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직원의 월급이 200만 원 내라고 봤을 때 그 직원의 이제 인건비의 90%를 이제 국가에서 대주겠다, 부산시에서 대주겠다. 대신에 이제 2년까지, 최대 2년까지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러한 제도가 있고요. 사실 이러한 제도가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했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지원 제도죠. 그래서 저희 회사의 직원의 많은 부분을 퍼센테이지의 이제 직원들이 그 지원 제도로 뽑혔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업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제 설문이나 아니면 이제 동향 파악을 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책이나 지원 제도를 개발하는 걸 이제 그 시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이러한 이제 지원 제도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은 이제 업체들의 문제점이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입찰 공고가 올라오면 그 공고에 이제 그 법률 안에 있는 가이드가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담당자분들이 한 번씩 잘못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발견했을 때 저희가 다이렉트 전화해서 이 공고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근거가 뭡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그 부산관광 컨벤션 포럼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쪽 기관에 이 공고가 좀 잘못 올라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수정해서 다시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민원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산관광 컨벤션 포럼이 저희 같은 이제 기업과 그냥 산학관련, 마이스의 산학관련을 이제 그 좀 이제 같이 협업하는 네트워킹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민원을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이제 공문 형태로 그쪽 기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입찰 공고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죠. 뭐 똑같은 일인데 기관과 기관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 기관에서는 받아들였을 때는 기분 나쁨이 없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이런 부분들은 요즘 법안이 개정됐는데 수정이 안 됐습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짜증나네, 뭐 깐깐하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괜히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어서, 예전에는 이러한 이제 지원 제도나 이 개선에 대한 이제 창구가 없는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잘못된 공고라도 그냥 맞춰서 진행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들이 이제 그러한 계속 그 기업이나 아니면은 산업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캐치하고 그런 역할을 이제 자발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점점 마이스 산업이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사입니다. 뭐 저희 회사도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아는 PCO, PEO, 뭐 이벤트 기획사, 뭐 마케팅 회사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PCO는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시는 이제 컨벤션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회의 기획업을 하는 이제 회사가 PCO고요. PEO는 전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시기획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말고는 뭐 다른 거 할 역할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획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시스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렌탈 비품이라든지 음량, 조명, 특수효과, 무대 설치, 영상 공연팀 등의 이제 업체들이 있고, 저희가 한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이제 음량이나 조명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전문적인 이제 그 장비를 가지고 전문적인 이제 엔지니어가 있는 이런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획한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한 원활한 행사가 실현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희가 일을 줄 때 두리뭉실하게 주면은 그쪽에서도 만약에 추측성으로밖에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만약 이러다가 사고가 났다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획사는 시스템 업체한테 정확하게 우리 행사장의 공간이 어떻고 어떠한 연출을 해야 되고 뭐 전기를 어디서 가져오면 실내, 그러니까 기존 이제
그 설비나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서 시스템 업체한테 전달을 해야지 현장에서 실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이제 정부 공공기관과 기획사, 시스템 업체 이 3개가 한 팀이 되어서 이제 한 행사를 진행을 하거나 이제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회사 기획사의 입장에서는 시스템 업체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체 주관 후원 협찬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주관 후원 협찬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행사를 접하게 되는 홍보물에는 항상 있을 건데요. 정확하게 이게 뭐 또한 내용인지를 이제 잘 모르시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는 학생들이 많이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일단 주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왼쪽에 나와 있는 이제 행사 포스터가 저희가 진행을 했던 행사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아주 작게 표시가 됐지만 주체 주관 후원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부산광역시였는데요. 사전적 정의로 보시면은 주청하여 개최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이제 저희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행사에 대해 계획하거나 최종 결정을 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자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주관 기관은 통제하는 기관인데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발주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예산을 부산광역시 이제 시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가 이제 주체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주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그리고 KICT 창업 멘토링 센터 이렇게 3개의 기관이 주관으로 이 행사는 나와 있습니다. 주관의 사전적 정의는 주장하여 관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행사에 대해 실무 처리를 하는 자, 그리고 예산 및 행사 운영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주는 부산경제진흥원에 나왔는데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같이 이제 진행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을 이제 같이 공동 주관으로 넣었고요.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은 아무래도 이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을 이제 그 독려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재단과 그리고 창업 멘토링 센터에서 멘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때, 그 당시 때 멘토 지원을 해줬었고, 이렇게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같이 만들어 가기 때문에 주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원과 협찬을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사실 저도 강의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좀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이 행사 때는 협찬은 없었지만 후원은 이제 과학기술정통통신부 그리고 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그리고 부산연합기술지주 이렇게 3개 기관이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뒤에서 도와줌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을 매개로 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자, 그리고 행사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하는 기관을 후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협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적 정의가 협력하여 도와줌인데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기관을 협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도움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현물로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예를 어떤 게 있겠죠? 파파존스에서 이제 피자를 무료로 나눠줬다. 대신에 이제 행사의 홍보물이랑 이제 노출되는 거에 이제 파파존스 협찬에 넣어달라.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조사해서 나중에 다음에 한번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요. 이게 협찬을 무조건 다 받아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선거법이랑 또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지금까지 제가 인지한 바로는 이제 그 주최 기관의 장이 이제 투표로 통해서 이제 선출되는 경우에는 선거법의 저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행사 때 협찬을 많이 받아서 공짜로 이제 참가자들에게 뭘 많이 나눠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 협찬을 무조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행사 그리고 협찬을 받지 못하는 행사 이렇게 또 나눠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제가 선관위에 지금 질의를 드린 내용이라서 이 답변이 오면은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최 주관 후원 협찬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헷갈려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스 산업체의 구분 보통 이제 학교 교수님들이 PCO, PO 이렇게 많이 이제 분리해서 말씀을 많이 강의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PCO, PO는 다들 아실 건데 뭐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거나이저. 그래서 이제 PCO는 이제 회의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기획을 하는 국제회의 기획사를 PCO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PEO는 이제 프로페셔널 익스비션 오거나이저의 약자로 이제 그 전시회를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회사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이제 굳이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누자고 하면 저희 회사는 PCO에 가깝고요. 그리고 PEO로 볼 수 있는 회사가 부산에서는 이제 메세 코리아, 뭐 드림 코리아, 뭐 그 외에 이제 전시회를 전문적으로 그냥 전시회도 이제 본인들이 투자해서 하는 이제 자체 전시를 하는 데를 PEO라고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리컨벤션, 누덴스, 포유 뭐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PCO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왜 굳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라는 전제를 붙였냐면은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마이스 산업을 PCO, PEO 이렇게 양분화로 봐야 된다라는 편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봐야 된다라는 편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이스 산업체의 구분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CO, PEO로 나누기 이전에 마이스 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뭐 공공적인 홍보든 아니면 제품의 홍보든 홍보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회사의 구분으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광고 회사의 구분을 보통 ATL, BTL로 많이 나눕니다. ATL은 어버드 더 라인이라고 쉽게 설명드리면 4대 매체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회사가 이제 ATL 회사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TV 광고, 신문, 라디오, 잡지 이 4대 매체죠. 그래서 뭐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는 이제 뭐 카피라이터 뭐 이런 직업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광고를 만든다. 뭐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광고 회사다 하는 게 이제 ATL로 보실 수가 있고요. BTL은 이제 Below the Line이라고 4대 매체를 제외한 소비자에게 이제 그 제품이나 기업의 브랜드 또는 이제 행사의 브랜드가 인지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모든 것을 BTL 회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이제 이벤트, 전시, 컨벤션, PPL, CRM, PRM, DM, TL 이 행동들이 다 BTL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BTL에 더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벤트, 전시, 컨벤션이라는 세 개의 단어가 나온 것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이스 공부를 하실 때 사실 마이스도 어떻게 보면 경영학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광고 회사의 구분으로 우리는 홍보를 하는 마케터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조금 바꾸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저희도 PCO, PEO로 나왔을 때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 ATL, BTL도 구분이 모호해지고 사실 IMC라고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획이 뭐 TV 광고 만들고 이제 행사의 운영은 안 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MC의 형태로 이제 회사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IMC도 이제 구매 전 단계 그리고 구매 단계, 구매 후 단계 요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한 제품이나 한 기업에 대한 이제 마케팅을 일률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 전 단계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뭐 쉽게 설명하자면 뭐 여러분 제일 많이 쓰시는 게 휴대폰이니까 뭐 갤럭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갤럭시가 나오면 지금 또 이제 S20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죠. 광고와 그리고 웹사이트, DM, 신상품 출시, PR, 스폰서 사업, 구전 마케팅, 뭐 공통 마케팅 등 소비자들이 이 제품이 좋다. 이 제품이 나왔고 이 제품이 좋고 이 제품을 사고 싶다 라는 욕구가 들게끔 하는 전체적인 활동을 하는 단계가 이제 구매 전 단계고요. 그리고 구매 단계에는 유통점 디스플레이, 영업사원, 뭐 딜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휴대폰을 사러 갈 때 이제 대리점에 가서 상담을 받고 가격을 안내받은 다음에 결정을 해서 구매를 하는 거죠. 그 매장에 있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제 직원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구매 단계에 들어가는 마케팅 활동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매하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AS의 부분, 그 다음에 뭐 로열티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ORM 등이 있는데 이거 말 그대로 이제 내가 구매하고 난 뒤에도 계속 이 제품에 대해서
기업의 서비스를 받는 모든 부분들이 구매 후 단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TL, BTL의 광고 회사의 구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ATL과 BTL이 어떻게 조금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TL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 신문, 라디오, 잡지, 케이블 TV 등의 매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BTL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벤트 전시, 뭐 스폰서십, 쿠폰, 매장 프로모션, 다이렉트 마케팅, 뭐 PPL, CRM, PRM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체적인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특성은 아무래도 ATL은 이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 매체를 통해서 내가 인지를 했을 때 나의 피드백이 바로 상대방에 적용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특성이고, BT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전시회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답변 받고 현장에서 내가 최대한 궁금한 거를 많이 해소할 수가 있는 장점이 이제 있는 게 BT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TL의 강점은 이제 노출 효과가 크다. 그리고 히트 상품 제조기, 유행에 민감하고 남들의 시선을 중시하는 고객들에게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TV 광고 같은 경우에는 TV를 틀면은 다 나온다는 전제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넓게 전파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ATL이 큰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광고를 통해서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얘기들만 쫙 내놨을 때는 그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제 브랜드의 인지를 통해서 이제 뭐 히트 상품 제조기라는 이제 강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고 남들의 시선을 중시하는 고객들의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뭐 TV, 신문, 뭐 라디오, 그 다음에 잡지 같은 경우에는 뭐 좋고 최근 거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 거기서 나왔는데 이거 들어봤어? 나 그거 가지고 있어. 약간 이렇게 약간 과시효과 연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TL의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BTL의 강점입니다. BTL은 ATL에 비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건 비용 효과 절감 효과라고 보시기 전에 ATL이 워낙에 많이 돈이 드니까 그래서 BTL은 조금 더 저렴하게끔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소비자들과 대면 커뮤니케이션으로 실제 구매와 연결, 그리고 실용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고객들에게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나 이거 궁금한데 이런 기능은 어떻게 돼 바로 다 이제 캐치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괜찮네 하면 구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BTL 같은 경우에는 이제 ATL을 할 이제 그런 이제 예산의 지출을 책임질 만큼의 회사 규모가 크지 않으면은 이제 ATL을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성비, 뭐 요즘 얘기하는 가성비로 봤을 때, 이것도 좋은데, 뭐 BTL 내가 봤을 때 이 기능만 있으면 되니까 싸고 이거를 구매하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아. 라고 이제 합리적인 소비에 이제 선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BTL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TL의 약점은 이제 앞서 뭐 어떻게 보면 강점의 양쪽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점으로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타겟 고객층이 한정된 경우에는 비효율적이다. 아무래도 이제 ATL은 이제 일방향이고 이제 퍼지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게 뭐 20대만 본다, 30대만 본다 이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드는데, 나는 이 제품은 20대, 30대한테 맞춰져 있는데 하는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BTL의 이제 약점으로는 세분화된 마케팅 실시로 시간, 노력, 투자가 많이 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돈은 빠져 있죠. 돈은 적게 드는데,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파워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면은 각 이제 유동이고 많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타겟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그리고 인력과 물론 노력들이 많이 들고요. 광고 한번 딱 때리면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알지만 BTL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돌아야지 사람들이 많이 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TL의 역할은 이제 브랜드 인지도 창출, 필수적인 정보 제공, 이미지 형성, 브랜드 기억 등의 역할을 하고요. BTL의 역할은 이제 가시성 창출, 브랜드 체험, 선호도 증가, 관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TL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업의 브랜드를
이제 인지시키는 게 오히려 더 큰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삼성이야 누구나 들어도 다 알기 때문에 삼성 갤럭시, 뭐 삼성 이제 뭐가 있죠? 뭐 TV, 뭐 건조기 이렇게 따로 이제 광고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지만 작은 기업은 자기 제품을 그렇게 일일이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제 굳이 만약에 이거 ATL을 진행한다고 하면 기업에 대한 이미지, 뭐 친근한 이미지, 아니면 정직한 이미지, 아니면 럭셔리한 이미지 이런 형태로 이제 제품을 홍보를 하고 그 제품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은 광고에서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BTL로 연결해서 이 평판이 좋고 이 인지도가 좋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BTL에서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BTL 같은 경우에는 직접 눈앞에서 체험을 하고 볼 수 있으니까 가시성과 브랜드의 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체험을 해보면서 선호도를 증가시키고 이제 고객과의 이제 가까운 관계 구축을 할 수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장점을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체험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뭐 이제 뭐 불만 그리고 보완했으면 좋겠는 점 이런 점에 대한 현장 피드백도 다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BTL이 오히려 이제 예산 대비 판매로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ATL은 이제 사실 뭐 ATL만 하는 기업과 제품은 없다고 보셔야 되죠. ATL 하면 BTL까지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TL만 하는 회사는 아직 ATL을 하기에는 회사가 많이 성장하지 못해서 이제 BTL을 밖에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마이스 산업을 이제 크게 보면 BTL의 광고 회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첫 시간인 마이스 산업의 이해의 수업을 마칠 건데요. 오늘 첫 시간에 대한 수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스 산업은 황금알을 얻는 거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관광객과 그리고 마이스 산업으로 이제 그 도시에 온 사람의 지출 금액의 이제 범위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지출을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마이스 산업에 뭐 컨벤션 센터만 있다고 딱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파생되는 이제 편의 시설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기타 뭐 관광 자원이라든지 인프라들이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파생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그 행사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붙어야 되는 이제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수업을 들으실 때 보통 싱가포르를 이제 마이스 이제 대표 도시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싱가포르 이번에 작년에 이제 그 관광공사의 이제 지원 사업 때문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되게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그래서 왜 마이스의 도시라고 하는지가 이해가 됐고요. 근데 되게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그 왜 되게 다양한 인프라들이 많아요. 정말 보면 입이 떡 벌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시설들이 많은데 그런 시설들에서 이제 대부분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사람들이 안 와서가 아니라 이제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이제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뭐 가든스 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큰 식물원이 있는데 그 식물원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은 적자를 보는데 왜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지노에서 버는 돈으로 그러한 이제 관광 자원의 인프라에 대한 충당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싱가포르의 입장이라고 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유치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카지노 관련된 이제 전문 교육 공부를 하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카지노가 그 도시에 생기려고 하면은 카지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의 관광 인프라, 마이스의 인프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산에도 이제 지금 뭐 두 군데 카지노가 있지만 뭐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에 대해서 계속 이제 좀 전문가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다던데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확실하게 부산시 입장에서도 마이스 산업은 이제 황금알을 넣는 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체 형태 목적별 행사를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뭐 사실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뭐 저는 이걸 알아야지 뭐 저희 회사에 들어온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공자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필기 시험을 치면은 한 행사를 이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실 수 해내는지 이러한 시험이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최 주관과 후원 협찬의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실 뭐 후원과 주최 요거에 대해서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가 주체가 돼야 되고 어디가 주관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가 후원이 돼야 되고 어디가 협찬이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업에 있으신 분들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이 기간은 이렇기 때문에 주관으로 가야 돼 또는 주체로 가야 돼,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변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스 산업도 광고 산업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PCO, PEO로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마이스라는 이제 학문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정형화하는 과정에서 먼저 나왔던 단어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광고 회사고 이것도 마케팅이고 경영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강의 때는 사실 뭐 새로운 뭔가를 전달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PCO와 PO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